여러분 반갑습니다. C촌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입니다. 여러분, 강릉시에 있는 이 오래된 한옥이 2천만 원이라면 여러분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집은 2천만 원이 아니라 1억 2천만 원짜리 집이에요. 왜냐하면 이 집은 6분의 1 지분만 경매에 나와 있는 지분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곱하기 6을 하면 1억 2천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런 물건을 소개하면서 야, 이 집 2천만 원이다, 쌉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영상을 잘 보면은 이 물건은 지분 물건이에요, 이 물건은 건물만 혹은 토지만 매각 물건이에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영상을 제대로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영상의 내용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 집이 2천만 원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다른 물건의 경우인데요, 토지만 경매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토지 위에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집이 아마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토지는 낙찰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1회 경매에서 유찰이 되지 않고 4명이나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가보다 30% 더 비싸게 입찰가를 쓴 분이 낙찰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도 없고 건물 등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이 굉장히 오래된 집이에요. 이런 건물이 있는 토지를 낙찰 받아놓고 법정 지상권을 어떻게 다투겠습니까? 참 막막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강릉시에 있는 한옥 지분 물건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지분 경매 물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접근해야 하는지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차선 도로를 통해서 경매 물건 한옥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는 강릉 IC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만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경매 물건은 강릉 IC에서 매우 가까워요.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은 우선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방 지나간 축사 보셨죠? 또 지나가는 고압솔로도 보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동해 고속도로입니다. 자, 이제 경매 물건 한옥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의 첫인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이는 한옥들은 다 남쪽을 바라보는 남향집이에요. 집의 뒤편 북쪽은 산들이 잘 막아주고 있고요. 집 앞은 넓은 논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한 바퀴 돌려볼 테니까 주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본격적으로 집을 좀 더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경매 물건 옆집은 아주 깔끔합니다. 여러분, 경매 물건도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이 우리가 살펴볼 한옥 경매 물건인데 이 동네 한옥들 중에서 이 집이 제일 오래돼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 동네 한옥들 대부분 리모델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경매 물건만 수리가 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토지는 121평인데 6분의 1 지분만 남았으니까 경매에 나온 건 2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38평인데 역시 6분의 1 지분만 나와 있으니 약 6평이 조금 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집의 공유자는 총 8명입니다. 원래 주인이었던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고 자녀와 손주까지 지분으로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면은 자녀들이 대부분 주소지가 서울과 경기로 확인되는데요. 그중 한 분이 이 집에 전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고요. 건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건물을 확인하면서 과연 이 한옥이 리모델링이 가능한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가 121평인데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오른편으로 가시면은 옆집 대문과 옆집 담벼락이 이제 토지의 경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뒤쪽으로 창고 2동이 보이고요. 자, 이쪽에 있는 마당의 넓이도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활용을 하면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는 집의 망가진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지붕 목조 구조는 튼튼해 보이는데 지금 벽돌 구조가 집 안쪽으로 거의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왼편의 석가래들은 여기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집 우측의 석가래를 보면 이 라인이 고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면 여기 왼쪽은 요 나무를 보세요. 라인이 딱 떨어지죠. 깔끔하게. 그래서 지붕도 이렇게 깔끔하게 라인이 떨어집니다. 우측의 이 부분을 보면요. 지금 나무가 여기서 잘려 있죠. 다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라인이 이렇게 V라인으로 지붕까지 V라인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의도한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시고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보면 더 좋겠죠. 지붕 쪽을 보시면은 기와들이 깨지고 흘러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의 기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다른 한옥들은 대부분 수리를 해서 지붕이 깨끗합니다. 마지막으로 집 앞에서 바라본 풍경을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지분 경매 물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이런 시골집 지분 경매 물건은 패스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골집, 전원주택, 토지 경매 공매 물건을 여러분과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채널은 기본적으로 귀농귀촌을 위한 물건 분석 채널입니다. 즉 저도 투자 관점으로 시골집을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골집이나 토지가 때때로 좋은 투자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만 시골에 살기 위해서 시골집을 찾는다면 굳이 지분 경매 물건을 입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골에 물건이 없으니 시골에 물건이 없다는 말은 시골에는 기본적으로 주택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물건이 없다고 말하는 거고요. 또한 물건이 있어도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워낙 물건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지분 경매 물건이 만약에 마음에 든다면 두 번째로 낙찰 후에 나머지 공유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낙찰 후에 공유자들을 설득해서 나머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아마 싼 가격에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싼 가격에 처분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나머지 공유자들을 잘 설득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잡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지분을 싸게 팔겠습니까? 물론 자칭 투자의 규제들, 투자의 천재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시골집 지분 경매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처럼 투자 흑수저들은 여러분은 아닌가요? 시골집을 구매하는데 이런 리스크를 괜히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시골집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이런 시골집 지분 경매 물건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지분 경매, 토지만 경매, 건물만 경매 이런 물건들을 보시고 정말 이 집이 2천만 원인 줄 알고 이렇게 네 분이나 입찰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제가 많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네 분이 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입찰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네 분이 다 동일한 영상을 보고 입찰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네 분이 초고수일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과 함께 분석한 청주에 있는 전원주택이에요. 물론 이 집은 지분 경매 아닙니다. 권리 문제도 없었고요. 저는 분석을 통해서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요? 그런 의견을 영상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영상 댓글 중에 이 집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댓글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한 분은 이 동네가 고향이시래요. 얼마나 좋은 정보입니까? 또 한 분은 호구사냥이란 표현을 쓰시면서 이 집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건축업을 하시는 분은 낙찰받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물론 이분들 말씀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의견도 잘 들어야 합니다. 댓글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매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사장님들께서 영상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매매 물건에 대해서 좋은 점만 골라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하죠. 중개에서 중개수수로 벌어야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물건도 보시면서 사랑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경매던 매매던 유튜브에 올라오는 시골집 영상들은 재미로 보시고 집을 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촌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진짜 시골집을 사고 싶으시면 가고 싶은 지역을 정해서 죽어라 발품을 파시고 그 지역에 나온 집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예산에 맞는 아주 마음에 드는 집을 찾지 못하실 겁니다. 다 보시고 그나마 괜찮은 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개요까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분 경매 맞죠? 6분의 1 정도 됩니다. 그게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면은 감정가만 1억 2천이에요. 하지만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총 코멘트. 이 집에 대한 코멘트를 하자면 강릉 IC에서 가깝고 강릉 시내도 10분 거리 정도 됩니다. 바닷가는 15분, 20분이면 갈 수 있죠. 한옥 리모델링해서 이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 집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어있는 넓은 농지, 멀지 않은 고압 선종탑, 그리고 가까운 동해 고속도로 소음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집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시촌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